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크런치 타임이다. 네, 이 크런치 타임. 사실 이제 강의 많이 하다 보니까요, 참 제목 정하는 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좀 기억에 남는 제목을 정하고 싶었는데, 우리말로 쓰자니 너무 길어서 막 찾다가 제가 너무 딱 맞는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제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한번 찾아보신 분들은 제가 왜 이런 단어를 제목으로 썼을까 아마 이미 다 짐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8월도 이제 거의 3분의 2가 지나가고 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 8, 9, 10월은 어떤 달인가요? 어떤 달인가요? 우리 이창숙 리더님 어떤 달인가요? 그쵸? 네, 씹어 먹어야 되는 달입니다. 그죠? 네, 우리 정의자 스폰서님께서는 역시 기회다. 네, 뭔가 해낼 수 있는 기회다. 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어떤 달이다? 제가 이제 예전에 다녔던 회사는 대부분의 회사는 1월부터 12월 동안 영업을 하잖아요. 결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년 동안 다녔던 회사에서는 막 12월이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막 뭔가 마무리해야 되고 실적도 해야 되고 막. 그런데 이제 메나테크를 왔더니 메나테크는 어떻다? 10월이 마무리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나는 왜 8, 9, 10월이 어쩌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제 자 어때? 마감이 임박했어요. 네, 끝을 향해 뛰어가는 이 사람들이 보입니까? 네,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뭔가 10월 달까지 이제 일을 내야 될 것 같은 이 압박감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시달리기 시작했죠. 네, 11월 달, 작년 11월 달에 많은 계획을 여러분들이 세우셨을 거잖아요. 저처럼. 근데 이제 그때 계획을 세우고는 이번 달에 못하면 괜찮아. 우리에겐 10개월이 남았으니까. 였다가 이번 달 못해서 괜찮아. 8개월이 남았잖아. 그래서 자 이제 압박감이 몰려오는 8, 9, 10월이 됐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시간은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완전히 불러일으켜서 아까 어떻게? 씹어 먹어야 되는 달이다. 네, 마음은 어쨌든 다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요거 이제 설명을 제가 해드렸죠. 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10월 달에 2023년 성과년도가 종료가 되고 11월 달 되면 새로운 성과년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11월 달에 뭐가 있죠? 메나페스트가 있습니다. 올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어떤 성과를 냈는지 정말 열심히 노력한 누군가를 축하해주는 자리가 사실은 메나페스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11월 달에 메나페스트가 일산에서 열립니다. 여러분들 시간 비워놓고 많은 분들 초대해서 가야 되겠죠.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회사가 마련해준 최고의 opportunity 미팅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 OM입니다. OM. 회사를 자랑하고 내가 알고 있는 메나테크가 이렇게 멋있는 곳이야 라고 알려줄 수 있을 때가 그때이기 때문에 시간을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많은 분들 초대해서 그때 같이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때 뭔가 제대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결정적인 시간을 크런치 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3개월은 어떤 시간이다? 네, 결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럴 때 우리 머리는 어떻다? 네, 이렇게 복잡하긴 합니다. 네, 복잡하시나요? 저만큼 복잡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복잡하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해내겠다고 말만 하는 것도 안 되고 뭔가를 해야 되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야 된다. 네, 사실 이제 이건 우리 1주차에 들었던 우리 김영국 리더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책 제목이에요. 혹시 나 이거 읽어봤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네, 우리 스폰서님 읽어보셨고, 우리 역시 네, 제목은 저도 제목 많이 봤어요. 네, 우리 조수연 대표님 읽어보셨대요. 장장, 제가 이제 이 책을 강의 준비를 하고 그때 그분이 말씀을 하셔서 눈여겨 이렇게 막 찾아봤더니 장장 800페이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오래전에 써진 책이긴 하지만 사실 다른 자기계발서는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 책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고 하고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트렌드도 좀 달라지고 새로운 게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서평 블로거들의 제가 글을 정말 많이 읽어봤는데요. 지금 읽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대단한 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앤서니 로빈슨,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토니 로빈슨이라고 한다는 이 사람이 진 이 책에 제가 여러 가지 서평들을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찾아내고 정말 그래 이거부터 시작이야 라고 느꼈던 문구가 있었는데 그건 뭐였냐면 바로 내가 무언가에서 당연히 성공하고 싶다면 해야 될 성공의 키는 다른 게 아니라 감정이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성공해야 되라고 생각하면 뭔가 전략을 잘 짜고 이성적으로 막 뭘 잘해가지고 막 이렇게 차차차차차 해야 성공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성공의 키는 다름 아닌 무엇이다?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말이 되게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제가 이제 저번 주 목요일 날 그 마이 비즈 스토리 강의했을 때도 제가 했었던 얘기인데 이것이 점점점 제가 이 일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내 마음을 내가 잘 움직이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어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강 대표님께서 요렇게 보이지만 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모든 순간에 나를 잘 컨트롤해서 나갈 수 있어야지만 일을 오래 하고 결국은 열매를 먹는 자가 된다라는 걸 이제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앤서니 로빈슨 말을 들으니까 한 번 더 내가 생각한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감정을 그럼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제일 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그것은 이제 자기가 되고 싶은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그것을 자꾸 생각해서 내 마음이 그 생각만 하면 기쁜 마음이 들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진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같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어느 저녁 한 체로키 인디언 장로가 손자에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가 말했다. 아이야, 그 싸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 마리 늑대 사이에서 벌어진다. 하나는 두려움이지. 놈은 불안과 걱정, 불확실성, 머뭇거림, 주저함, 그리고 대책 없음을 가지고 다닌다. 다른 한 늑대는 믿음이라고 한다. 그 늑대는 차분함과 확신, 자신감, 열정, 단호함, 흥분, 그리고 행동을 불러온단다. 그 말을 들은 손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쑥스러운 듯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럼 둘 중에서 어느 늑대가 이겨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바로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란다. 네, 제가 고PD 미팅 때 우리 정일자 스폰서님께서 나와서 이 얘기를 해주셨을 때 저는 그때 사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었거든요. 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크런치 타임, 이 8, 9, 10월 동안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뭔가를 이루어내고 싶은 그 모든 사람들 마음에는 사실 두려움이 되게 많죠.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움을 키울 것인가 아니면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키울 것인가 이 두 가지는 내가 무엇에 물을 주느냐의 차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 조그만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 많이 저는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토니 로빈슨이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으로 결론을 맺을 것인가 10월 달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상상하고 이미지화하는 게 사실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두려움에 물을 주지 말고 믿음에 물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조금 더 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이미지화하는 것이다. 너무 잘 알죠. 우리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꿈 적잖아요. 그런데 그 꿈도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아세요, 여러분들? 한 번은 봤을 법한 그 책. 네, 근데 저는 이걸 믿어요.
실제로 제가 너무나 생생하게 6개월 동안 꿈꿨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꿈을 막 꾸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같은 꿈을 처음에는 뭉뚱거려서 꾸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아주 구체적으로 꾸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구체적으로 막 그 사람이 엉덩이를 들 거야, 왼손으로 전화를 받을 거야, 그리고 나를 쳐다볼 거야. 그게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던 적이 있어서 전 정말 이걸 생생하게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만들었어요. 제가 2019년도에 호기롭게 내가 정말 메나텍에서 뭔가를 해보겠다 하고 나왔는데 1년 정말 이렇게 네트워크로서 기초를 다지고 앞으로 나가야지 할 때 코로나가 왔습니다. 너무 사실은 마음이 좀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코로나 기간 동안을 잘 버텨내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여러 가지를.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파트너분들이랑 한번 해보고 싶어서 외부에서 드림보드 하는 줌으로 하는 드림보드를 신청해서 돈을 내고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이게 딱 2021년에 시작하면서 그 돈 내고 했던 드림보드였어요. 네, 그 사람이 해준 건 뭐 이런 거였죠. 뭐 여기 이제 그 판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판에 내가 선택한 이미지들을 보내주면 정말 예쁘게 뽑아가지고 딱 붙일 수 있게 잘라서 보내주고 뭐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줌에서 모여서 제가 2021년에 시작하면서 작성한 드림보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자러 들어가는 방 안에 딱 앞에 붙어 있어요. 매일 봐요. 매일. 그런데 이때 목표는 뭐였었냐면요. 거기에서 올해 내가 목표한 것을 성취했을 때 받고 싶은 거 위주로 작성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맞다. 내가 맨날 쓸 때 너무 먼 미래를 자꾸 생각하니까 그게 사실 먼 미래를 내가 차곡차곡 쌓아나가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내가 1년에 정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나한테 주고 싶은 선물을 반드시 넣어라. 이렇게 했던 게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넣었어요. 그런데 뭐 시간이 지나면서 뭐 이게 된다 만다 이런 생각보다는 뭐 어쨌든 했다는 거에 제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 사진을 고를 때 어떻겠어요?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상상하면서 이걸 했었는데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루어졌어요. 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뭐가 이루어졌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사진을 보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정말 호르몬 교란이 심하고 성인 여드름이 은행 다닐 때 너무 심해가지고요. 이건 정말 좋아졌을 때예요. 불 좀 꺼드릴까요? 잘 보이세요?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올 정도로 심했었는데 병원을 갔더니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으니까 싹 들어가더라고요. 처녀 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적어도 6개월, 안전하게는 1년 동안 애를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형아 출산 100%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약을 내가 먹고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 약을 안 먹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어땠냐면 더 심하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병원을 안 가. 근데 저에게 해결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원인도 모르고 뭐 때문인지 몰랐어. 그런데 그런 제가 이렇게 2016년도 막 메나텍 시작할 때쯤이었었거든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하면서 곰보처럼 얼굴이 그랬었고, 근데 이제 그 얼굴이 2021년에 저기 오늘 강의를 해주셨던 김명희 약사님이 제가 광주에 미팅을 하러 갔더니 자기 얼굴 되게 좋아졌는데 사진 한번 찍어봐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 사진 찍을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이 이거예요. 광주에서 찍은 사진. 그래서 광주에서 찍고 비교를 해봤더니 너무 많이 좋아진 거예요. 남들은 아직 멀었다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메나테크에 제가 항상 얘기 많이 하지만 뭐 엔자임이라든지 바이탈이라든지 좋은 제품들이 나오면서 제가 또 모르는 사이에 얼마 전에 찍었더니 얼굴이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루어졌나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제가 사실은 이때 엄청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프리우스라는 차를 너무 타고 싶었거든요. 제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저희가 제주도에 살 때 서울에 가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기간에 신혼여행을 갔다가 서울에 시댁을 갔다가 부산에 친정을 갔다가 제주도로 돌아오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아서 제주도로 자유여행을 갔었어요. 신혼여행을.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빌렸던 차가 프리우스였는데 둘 다 일본어는 이응자도 몰라가지고 차를 딱 얻어 타고 아시죠? 이게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정신 차리면 앞에서 차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너무 애를 쓰다가 어느 날 봤는데 차가 아무리 가도 게이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씨 일본어도 모르는데 고장 났다. 이건 어떻게 하냐는데 그게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니라 그 프리우스라는 그때 빌렸던 차가 하이브리드의 최강자인 거예요. 그래서 연비가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올라도 한 6만 원 넘어 800km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차 너무 바꾸고 싶었어요. 그 차로. 다른 필요 없어요. 외관 필요 없어. 난 효율이 좋으면 되는 사람이라서 그걸 바꾸고 싶었는데 그게 참 말처럼 쉽나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에다 그때 살짝 마음이 변해서 제가 레니게이드라는 차를 올리긴 했었는데 사실 그때 두 개를 뽑았었어요. 프리우스랑 레니게이드를 뽑았다 붙이긴 이걸 했는데 프리우스는 제 이마 앞에 딱 붙어 있거든요, 지금. 근데 제가 작년에 프리우스로 차를 바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바뀐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건 뭐냐면 여행이죠, 여행. 좋은 호텔 가서 여행 가고 싶다. 진짜 럭셔리 호텔. 그런데 제가 어디 갔다 왔다? 2023년에 발리에서 두 번째 좋다는 리조트로 GIP를 갔다 온 거예요. 정말 너무 좋았었고 엄마 이제 암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여행 너무 좋아하지만 여행 못 갔던 엄마 모시고 가서 너무 의미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여기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었어요, 방이. 그래서 이것도 어느 순간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도 뒤에서 이거 치다가 왔었는데 제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아이패드 프로. 네, 12점 얼마인가 그거였는데 그거는 저의 사랑하는 파트너님이 선물을 해주셔가지고 이걸 또 네, 2022년에 가지게 됐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제가 핀업을 그분들은 메나텍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핀업을 쓸 수도 없고 반지를 찍을 수도 없고 해서 제가 핀업을 생각하면서 왕관을 여기다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7월 달에 실버 PD 핀업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정말 그때 여러분들은 저는 항상 이게 이제 기억에 있었을 거잖아요. 소름이 끼쳤어요. 저희 그때 이제 홈미팅 하러 갔는데 우리 종우 리더님께서 다이소에서 이 예쁜 왕관을 사서 기다리고 계셔서 저한테 딱 꽂아주시는데 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거기에다 적어놨던 왕관이라고?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서 소름이 정말 끼치더라고요, 저한테는. 이렇게 우리는 일단 뭐부터 해야 된다? 꿈꾸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꿈꾸고 내가 하겠다. 그러면은 먼 미래도 아니고 짧은 미래도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구체적으로 적고 붙이고 하는 열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것은 간절함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던 것들 사실 못된 것들 이제 아직 하지 못한 것들 많지만 결국엔 다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실 건가요? 네, 해봐야 됩니다. 10월 달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마감을 할 건지 점수도 적어보고요. 제가 이제 브론즈 PD는 21년 네, 했는데 어쨌든 제가 처음 메나텍 만나고 처음에 했던 브론즈 PD는요. 제가 다이어리에 적어놓은 그 월의 성취가 됐었어요. 너무 제가 그때도 소름 끼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적고 생생하게 꿈꾸고 그 간절함을 투영시키는 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의 감정을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두려움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계속적으로 나를 믿고 용기를 주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8, 9, 10월 내가 원하는 모습을 매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나의 감정들을 가장 긍정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서 성공하는 날을 우리가 매일매일 한번 상상해보자. 그러면 반드시 될 거고 우리는 어떻게 지금 했던 얘기들을 또 누군가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성취를 이루었다고 11월 달에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 있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이제 사실 메나페스트 얘기하고 직급 성취 10월달 이렇게 얘기하면요 많은 분들이 그거는 메나페스트에서는 PD쯤이나 나랑은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난 여유 있어 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가지고 온 게 뭐다? 네, 아시아 메나페스트를 시작하는 그 11월달에 자, 스텝업이 시작됩니다. 저희가 올해는 스텝업이 1월, 4월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바뀌어서 어떻게? 11월 달에 바로 시작합니다. 스텝업을. 그래서 누군가는 내가 엄청난 성과를 내서 이렇게 스핀업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막 시작한 분들은 또 나름대로 긴장을 놓으면 안 되는 8, 9, 10월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스텝업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스텝업을 가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가보고 뭐 거기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진짜 느낀 거지만 그 스텝업의 에너지와 열정은요, 나를 등 뒤에서 확 밀어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확대 사다리 정책을 해야 된다. 근데 그게 타인에게가 아니라요. 항상 나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먼저 큰 무대에 자꾸 경험을 해보면 거기서 무엇을 받는다? 내가 가장 큰 비전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파트너 모시고 가야죠. 하지만 내가 먼저 꼭 여기에 참석하겠다는 준비가 지금부터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작년에도 이제 올해 스텝업 갈 때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1월에 Q 실버 ED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가고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라는 얘기를 11월 때부터 많이 했어요. 우리가 워밍업 없이 바로 도움닫기 하는 건 힘들잖아요. 그죠? 달려가서 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8, 9, 10월에 반드시 도움닫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뭐 할래? 사실 우리가 생각은 많이 했지만 사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시크릿. 생각만 한다고 다 되니? 아니라는 거죠. 그걸 매일 생각하는 것이 나를 무엇으로 이끈다? 행동으로 이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살짝 얘기했던 게 이제 회사에서 승진고시 준비를 하는 했던 건데 내가 매일 내가 반드시 합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메나테크에서 반드시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그 다음날 나를 행동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럼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하고 제가 고민을 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은 연초를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감을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일단 우리는 명단을 재적성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이 얘기에서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작은 불도 크게 보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럴 때 이런 기간에 해야 되는 명단은 새로운 명단을 물론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 내년을 위해서. 하지만 지금 해야 될 건 내 명단들 중에서 한 번 전해봤고 한 번 먹어본 사람들의 그러나 지금은 자기가 너무 건강해졌다고 생각을 해서 안 먹는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6만 점 PD 할 때였었는데 PD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그땐 직장도 다니고 있었고 한 3일 정도 마감이 남았는데 만점이 훨씬 더 넘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PD를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집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서류 가방을 메고 길거리에서 동동동동 하다가 제가 스폰서님 한 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스폰서님, 저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너무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너무 아깝다. 차라리 한 3만 점이면은 포기라도 할 텐데 만점은 뭔가 닿을 듯 안 닿을 듯한 그런 점수잖아요. 그래가지고 6만 점에서 만점은 그 정도 점수니까 내가 이 남은 3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걱정을 하지 마라,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게 뭐였냐면 너 이때까지 많은 사람한테 알렸잖아. 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시 전화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200점, 300점을 모으면 만점은 충분히 넘는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그걸 제가 했다 안 했다?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만점이 훨씬 넘는 점수를 3일 안에 해가지고 QPD를 마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이명선 리더님 두 번째 PD 마감할 때도 같이 전화하면서 그런 비슷한 상황이길래 제가 그랬어요. 언니, 리더님 걱정하지 마라. 똑같이 복제가 된 거지. 전화 다 돌려라. 이때까지 전화 한 번이라고 했고 메나테크를 알렸던 모든 사람한테 전화해서 50점, 100점, 200점, 300점 모아보자. 그때 또 딱 한 3일 남았을 때였거든요. 해보자 했더니 될까요? 되죠. 나도 했는데 막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막 점수가 올라오는데 진짜 10점, 20점, 50점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PD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그 기간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마무리 타이밍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신규 리크루팅 당연히 해야 되지만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던 명단을 다시 다 훑어보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메나테크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니까요. 에너지가 10분의 1밖에 안 들어요. 이건 마케팅의 룰입니다. 마케팅의 룰. 한 번 써본 사람이 써보는 건 훨씬 쉽지, 안 써본 사람한테 이해시키고 이거 써봐라,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타이밍에 내가 뭘 해야 된다? 해본 사람 다 점검하고 다시 다 하고 다시 다 연락하고. 왜? 그 사람의 상황은 변했을 거니까. 그 사람의 상황이 변했다는 거죠. 내가 10개월, 1년 전에 전달했을 때는 멀쩡하던 내가 한 달 전에 건강검진했더니 고지혈 수치가 300이래.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변한 사람들에게 다시 메나텍을 전달해야죠. 그런 사람은 이미 한번 들어봤고 지난 내 시간 동안 내가 얼마나 더 건강해지고 얼마나 더 예뻐졌는지 그 사람에게 보여주면 해보자라고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명단을 재적성하고 점검을 이때 해야 된다. 신규 명단 창출과 더불어서 지난 명단을, 죽은 명단을 다시 살펴봐야 될 때가 이때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우리 메나테크 제품이 총 몇 개인가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50개 정도 됩니다. 알고 계시죠? 50개예요. 그런데 식당도 어떤 식당이 잘 되나요? 종류가 많은 식당이 잘 되나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름난 식당 가면 음식 가짓수가 몇 개다? 2개, 3개예요. 2개, 3개. 그 이유는 뭐냐면 한 가지만 죽도록 잘 판 거지. 그죠? 그래서 저는 사실 나만의 주특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감동받았던 거, 그걸 끊임없이 STP에서 이거는 제가 제일 잘 전달해, 이게 생겨야 된다는 거죠. 나한테 그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 오소린, 너무 좋은 제품들 있잖아요. 이거는 내가 일단 전달하면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제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아시죠, 여러분들? 진짜 너무 좋은 팜플렛이 이번 주에,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클린도 좋아요. 클린도 좋지만 저는 3일 리셋만한 상품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적당한 가격에 누구나 만족시킬 수 있는 정말 최고의 프로그램, 애도 할 수 있어요. 저희 애도 이번 주 5일 동안 클린 시켰거든요. 제가 계약하기 전에. 우리 애가 몸무게는 하나도 안 변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체지방만 1.5kg가 빠지더라고요. 근육은 1.5kg 늘고. 그게 메나텍이에요. 그게 3일 리셋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뭔가 부종이 빠지고 건강한 삶을 살기에. 그러면 이 제품을 정말 여러분들 몇 장 시키셨어요? 자, 100장, 또 250장. 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프린트 안 들어갔거든요. 더 하세요. 뿌리고 다녀야지,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누군가 이걸 짚고 QR코드를 했더니 나 이거 해보고 싶어요 하고 연락 오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봐야죠. 꿈을 원대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의 주특기 제품을 반드시 가지고 집중 공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공감하시나요, 여러분들? 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나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건 역산 스케줄링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역산 스케줄링. 근데 역산 스케줄링을 하기 전에 우리가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스케줄링을 점검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하냐면요, 3일 단위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보냐면 스폰서와 점검 주기를 3일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3일을 했을 때 가장 진보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의 모든 그룹은요, 스케줄링 할 때 3일 단위 스케줄링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스폰서와 3일 단위로 점검을 해서 나의 실력을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데는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순행 스케줄링.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현재 시점에서 차례 하자. 그런데 훨씬 더 효율적인 건 미래 시점에서 거꾸로 오는 역산 스케줄링입니다. 어떻게? 간다 마사노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99%의 사람들은 현재를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지만 1%의 사람들은 어떻다?
미래를 보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행동하는 걸 정하는데 그것이 바로 역산 스케줄링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실행이 답이다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심을 지키고 싶다면, 결심을 내가 정말 이번에 이건 하겠어. 난 반드시 15,000점 Q 실버 ED 하겠어. 라고 하는 그 결심을 지키고 싶다면 해야 될 건 뭐다? 역산 스케줄링이다. 그리고 목표 달성으로부터 역산해서 지금 당장 할 일을 전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해봤습니다. 네. 남은 일수 11일, 8월 달에 내 목표 점수 3,000점 더 해야 돼. 내 주특기 3일 리셋이야. 3일 리셋 128 PBV예요. 그러면 실행 건수 24건이네. 그럼 나 하루에 몇 건 해야 되지? 최소 2건. 3,000점이 리셋 2개로 내려오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변할까요? 할만하네. 가 된다는 거죠. 3,000점은 너무 먼 일 같이 보이지만 2건은 뭐가 된다? 할 만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런 타이밍에는 꼭 뭘 해야 된다? 역산 스케줄링을 해야 된다.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단기 목표뿐만 아니라 장기 목표를 위해서 꼭 해야 될 건 뭐냐면 리크루팅이죠. 리크루팅. 우리가 항상 STP에서 프로덕트만 하면 안 된다. 플랜을 같이 해라.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왜? 우리는 여기에 사람이 모이면 되는 일이거든요. 지금 당장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라도 3개월쯤 지나면 내가 소개하고 나도 먹고 하면서 얼마를 만들어낸다? 2,000 PV. 이거는 통계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윤지한 얘기 아닙니다. 네, 이거는 정말 메나테크를 오래 하신 분들한테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봤더니 그때 말씀드렸었죠. 제가 제 단톡방에 74명이 있어요. 2,000점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16만 점? 다 됐죠. 못 들어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숫자를 보면서 아, 내가 이제 때가 되었구나 하는 걸 예측하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수가 아니라 사람을 모아야 되겠다. 내가 여기에 누구를 더 데리고 결단하게 만들까를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분이 실버 PD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눈에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거짓말이라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나도 해봤는데 아닌 것 같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했었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제 톡방에 들어있는 사업자들 수만 70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곧 이 정도에서 내가 이렇게 미팅을 해나가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를 전달할까가 아니라 내가 장기적 관점에서는 사람을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지금 세어보세요. 그러면 나의 현위치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텝업에 가야 돼. 나 이번에 그렇게 좋다고 하는 스텝업에 Q 실버 ED 하면서 반드시 가야 돼 하면 몇 명이 모여야 되죠? 5명이 모여야 되죠. 나에게 부족한 사람의 수 아니면 5명이 모여 있어. 그러면 나 5명 이미 모여 있으니까 내가 내년도 스텝업을 가려면 나는 10명 골드 ED로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 이렇게 판매할 때 잘 아시죠? 1,000원 얘기하라고 999. 그 다음에 요즘 얘기할 때 뭐 100만 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루에 3,000원, 뭐 3만 원 이런 식으로 쪼개서 얘기하는 건 심적 부담이 들어야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자꾸 쪼개. 만점하면 힘든 일 같고 만점이 얼마예요? 1,500만 원 매출력. 그걸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5명 모이면 되는 일이라고 하면 훨씬 할 만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아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럼 내가 아는 사람만 해야 되냐면 아니다. 아까 우리 강영수 스폰서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높여야 되는 스킬은 뭐다? 뎁스 드라이빙 실력이다. 그래서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네트워커는 무조건 살아남는다. 그래서 이거 일단 인지가 돼야 돼.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게 인지가 되고 나서는 그럼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내가 어느 선에 멈춰 있다는 걸 아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오전에 이제 제가 아침에 오다가
재수도 좋게 우리 김명주 리더님을 만나가지고 김명주 리더님이 커피 사러 가시길래 거기 꼽사리 끼워가지고 커피를 한 잔 얻어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도 얘기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했던 얘기도 결국은 뎁스 드라이빙이었어요. 뎁스 드라이빙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노하우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왔거든요. 결국은 이걸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결과가 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즘 제가 이제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건데 파트너분들한테도 내가 소개를 받아보세요. 그런데 소개를 처음부터 받을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내가 누구 소개시켜 주려면 그 사람이 믿을만 해야 소개시켜 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평판이 너무 중요해서 내가 이 사람을 소개시켜 줬어. 근데 이 사람 때문에 내 평판이 끝장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잘못된 사람한테 내가 사람을 소개시켜주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꾸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나는 어떻게 하면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까? 그래도 쟤한테는 소개하면 문제는 절대 안 생길 거야 라는 그 신뢰.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잘 될 거야 라는 신뢰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내가 변해야 되겠죠. 계속. 내가 메라테크를 통해서 계속 변해야 돼. 그래서 참 죄송하게도 아까 그 이효리의 뒷모습이 있었지만 그건 못했지만 피부는 좋아져야 되겠다 이 생각을 진짜 한 거예요. 뭐라도 좋아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 떠나서 또 뭐가 있어. 항상 이걸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신뢰를 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은행을 다녔지만 제가 저희가 이제 보험을 은행에서 다 같이 팔다가 이 보험회사가 분리가 다 됐었거든요. 한때 시기를 맞춰서. 그래서 보험회사로 막 넘어간 직원들이 있었어. 그래서 제가 그 직원들이 막 실적이 필요하대. 그래서 어차피 나 은행에서 보험 가입 못하니까 필요한 거 막 그 사람들한테 가입시켜주고 몇 년 뒤에 특히 저희 어머니가 암 걸리고 나서 제가 와 역시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였냐면 초짜 이것을 계속 할 것 같은 사람한테 판매를 한 게 아니니까 이거를 중간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다 말고 내가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겪고 나선 저는 어떻냐면 내가 보험을 한 가지라도 들려면 어떤 사람? 최소한 10년은 한 사람, 최소한 5년은 한 사람, 어렵지만 그 고비를 넘겨서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입장 바꿔서 뭐예요? 메나텍도 똑같잖아요.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 하고 꾸준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걸 보여준 사람한테 하나라도 물어보고 맡기고 싶지 이것 조금 했다가 저것 조금 이런 사람한테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신뢰를 만들어 나가야지만 반드시 소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내가 평상시에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매일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런 미팅에 오면 맞아 해야 돼. PD 해야 돼. 골드이디 해야 돼 이러고 지나갔지만 말뿐인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걸 줄이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매일 반복을 할 것을 정해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오늘 하루에 10명을 만나겠다 이런 택도 안 되고 터무니없고 할 수도 없는 계획을 잡지 마시고요. 내가 매일 해야 될 거. 근데 우리 너무 매일 해야 될 거 명확하잖아요. 다이어리 주간 플랜에 있습니다. 뭐? 고기버. 네. 고기버 책도 아시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위대하고 엄청난 성공에 이르는 심플한 방법. 심플한 방법. 단순한 것을 매일 할 수 있어야 누구라도 여기에서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게 고기버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해야 되나요? 저거 해야 되나요? 막 저희가 이제 어저께 홈미팅 하면서 재미나게 한번 해보고 또 생각도 자극해 보려고 내가 실버 PD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파트너들한테 이거 3개는 매일 합시다 하는 걸 한번 선정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팀원들끼리 쫙 적어보고 같이 토론하고 얘기하고 한 시간 가졌거든요. 근데 그 안에 공통점도 있을 거고 했지만 사실 제가 생각했던 답은 딱 한 가지였어요. 고기버. 그냥 고기버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 고기버란 그 단어가 물론 8가지를 포함하는 거지만 이걸 하나라도 매일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하고 있느냐. 너무 친절하게 다이어리에다가 해놨잖아요. 주간에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런데 아까 우리 이런 크런치 타임에 꼭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주기적인 스폰서와 상담을 정말 자주 해야 돼요. 이럴 때. 평상시와 틀리다는 거죠. 뭔가 결과를 내야 될 때 뭘 많이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 목표는 더 뭔지, 계속 스폰서님이랑 3일에 한 번 상담을 할 때가 지금 같은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스폰서와 상담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이어리에 기록하고, 그죠? 그 다음에 매일 스케줄 점검하고, 그래서 그것을 복제시켰을 때 결국은 나의 네트워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라는 그 책을 쓴 앤서니 로빈슨의 동기부여 영상인데요. 제가 몰랐어요. 이분이 이렇게 유명한 분인지. 근데 이분이 이렇게 걸걸한 목소리를 가졌는지도 몰랐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웜에 Standard. And I know that sounds boring, stupid, basic, but it's the truth. The only thing that changes our life long term is when we raise our standards. It means that all of us in life have things we want. We don't get what we want, we get what we have to have. Remember I said earlier, we all get what we tolerate in ourselves and other people. But when you're no longer willing to tolerate something, that's when your life changes. The difference in people is their standards, period. The difference in people is their standards, period. And what do I mean by standards? Everyone in the world has a list of things they think they should do. I should lose weight. I should work out. I should spend more time with my kids. I should work harder. I should make more calls. I should. And then you know what? People don't do their shoulds all over themselves. They beat themselves up about it. What changes people is when your should becomes a must. When suddenly the thing you said should happen has to happen. That's when human beings change. It's like if you want to take the island and you're the head of the army and you want to take the island, the most powerful way to take the island is burn the boats. Because if there's no way to go back, it's amazing what happens when it's a must to do something versus a should. That's what makes human beings successful. There is another level. The only reason you keep saying there isn't is you feel so exhausted about where you are. But life, the universe, or God is just testing you because there is another level. If this is good, giant jump to excellence, giant from good, poor to good to excellence. There's always dreamed about. It is real. It has not gone away. But it takes that extra burst when you think there's nothing left, there's no way, you've tried everything 10 million times, and you keep going. It's almost like God is saying, if you keep hitting this wall enough times, I will see that you will not stop, that you are filled with that level of determination, faith, and courage, and then the door opens, and you get to that next level. But what most people don't know is, the next level is just 2 millimeters above. Outstanding, magnificent, unstoppable, extraordinary, not excellent. It's a different level. It's a level where you are not one of the best, you are the best. And you know what's amazing? You only have to be 2 millimeters more than everybody else and you get everything. You get the joy, the laughter, the fun, the family, the passion, the economics, the freedom, the spirit. It's all there. What Jerry Maguire called the Quan, baby. All of it. And it's just 2 millimeters above, and most excellent people give up because they're exhausted. And there's some people who go, the harder I hit it, the more I hit it, sooner or later it's going down, I'm not stopping. And when you do that enough, it pops open. 네,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저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2cm입니다. 2cm. 2cm 더 가기 위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보트를 불태워라. 돌아갈 방법이 없게 만들어라. 나의 퇴로를 차단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실행은 답이다해서. 그래서 내 퇴로를 정말 차단하고 남은 2개월 10일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원한 그것을 반드시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서 정말 기쁜 모습으로 11월 달 메나페스트의 축제 현장에 같이 가는 우리를 상상하면서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